자, 오늘 우리 수업 시작은 읽어온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안티고네는 이 시곡을 제가 또 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 각색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지 싶었던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일단 얘는 차치해 두고 오이디푸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이디푸스 어때요? 일단 딱 첫인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작품을 읽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느꼈던 첫 인상을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느낀 거니까. 배우의 첫 인상. 그 테베레드라는 그 극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극에서 얘기가 그 결말까지 다 나오잖아요. 오이디푸스의 결말과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모르고 봤다면은 어땠을지. 테베랜드 내용에서 언급되는 오이디푸스가 없었다면,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알고 있지만 이게 점점 전개되면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그런 얘기나 그런 거에 조금 빠져들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이야기 전개가 알고 있지만 재밌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죽음이 그분을 무덤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크레온이 오이디푸스 왕한테 너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의 성격이 잘 보이는 대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크레온이 오이디푸스에게 너는 틀렸다는 부분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가 그 저기 예언자 네, 예언자. 테이시레스 이름이 뭐였지? 네, 테이시레스? 네, 테이레시아스. 테이레시아스. 그 사람에게 크레온이랑 짜고치고 크레온 왕 시킨 다음에 너 옆에서 뭐 하나 좀 해먹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서 크레온이 나타나죠. 네. 로왕이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에게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네.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자리가 되게 편한, 내가 굳이 왕위를 네. 그 장면에서 크레온의 성격이 보이더라. 네.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크레온은? 되게 자기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쵸? 왕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용감한 건데 뭐 이렇게 되게 뭐랄까 강단 있는 사람인데, 네. 왕이 극대노하면서 너희 새끼 말하는 거 보소 이러면서 다 듣고 있나? 이 국민들 다 듣고 있어? 신이시여 듣고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할 네. 말을, 자신의 어떤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단이 있죠. 그리고 약간 알지 못하는 일에는 침묵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거짓말을 안 하는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하지만 왕께서는 틀리셨습니다 라고 하고 오이디푸스가 나를 위해선 틀리지 않았어 하고 크레온이 나를 위해선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을 꼭 기록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틀리지 않았어. 근데 나를 위해서 틀리셨습니다. 그런 대립을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대사가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 반복 구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의역해주신, 이거는 내가 저장해놓은 파일이었고, 그 안티고네는 최근에 이제 그냥
검색해서 있는 걸 올려준 거였는데 의역해주신 성함이 누구시죠? 심상필. 심상필 선생님이 완전 의역 정말 잘하시고 네. 오타가 조금 있지만 네. 뭐 정말 잘해주시는. 좋아요. 그래서 첫인상을 하나로 정리하면은 주인공의 캐릭터가 잘 보이는 대사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서 볼 수 있었던, 네.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던 오이디푸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눈을 뽑는다는 이 희곡을 읽지 않고 눈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눈을 왜 뽑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저한테 있었었는데 이 희곡을 읽으니까 차라리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이 나한테는 좋고 그게 내가 속죄하는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왜 눈을 뽑지?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돼서 만약에 서연이라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물론 그 연극이니까 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이다. 만약에 서연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을 때 네. 눈을 뽑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눈을 뜬 채로 눈이 먼 채 세상을 바라보았다 하면서 이 눈이 무의미했구나 이렇게 닫고 뽑잖아요. 네. 저는 너무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그냥 약간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눈을 뽑는다는 거는 어쨌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데 저는 눈을 감으면 그게 더 생생하게 보이고 내가 그 죽였던 장면과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그런 순간들이 더 잘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가은이는요? 가은이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오이디푸스가 제가 처음으로 읽은 희곡인데 사실 희곡이 어려운 희곡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희곡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이디푸스 읽으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근데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고 저도 모르게 몰입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약간 그게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그게 전개되는 게 약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원전 막 400년 막 이런 때 썼던 이 작품의 그 플롯이 되게 탄탄하죠. 네. 갑자기 목자가 또 나오고 중간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고 네. 목자를 또 알고 지낸 또 다른 목자가 나와서 뭐 삼자대면을 해가지고 증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맞아요. 플롯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 극작가, 뭐 엄청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시학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그 안에서 플롯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비극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네. 비극이라는 장르를 쓰는 데 있어서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내야 돼라고 짜면은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쓸 수 있어 라고 만들어낸 게 플롯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 안에서 비극 대표 작가 3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우리가 읽은 이 소포클레스 작품이거든요.
소포클레스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당시 고전 그 시대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극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렸대요. 비극 작품 대회가. 비극 작품 대회에서 경연을 했었고, 그 경연에서 내 작품이 보다 더 삶을 고찰하고 있고, 내 작품이 보다 더 메시지적으로 신과 뭐 왕족과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어, 뭐 이런 어떤 관객들에게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어, 이걸 보고 어떤 겁을 먹게 하거나 어떤 교훈을 주게 해서 삶을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 등등등의 기준으로 이제 뭐 1, 2, 3등을 매겼었겠죠. 경연 대회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몇 개 안 남은 작품들 중에 가장 좀 유명하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오이디푸스인데, 지금 읽어도 뭔가 현 시대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또 이질감이 크게 없고, 이질감이 없으니까 공감도 가는 면이 있고,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딱 가은이가 읽기 전에는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했다가 읽어보니 재밌었다 말고 이러이러한 게 기억이 남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약간 다 읽고 난 후에 약간 인물들에게 약간 안타까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인물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네, 어떤 안타까움이었어요? 이게 운명을 피하려고 아들을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오이디푸스가 폴리버스 왕이 자신의 친부모인 줄 알고 그 신탁을 전에 듣고 그 다른 데로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라이오스를 죽이게 되고, 그 이제 아내 이름이 이오카스테. 네, 이오카스테와 결국 결혼하게 되고, 이게 다 운명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그 운명을 맞는데도 가까워지게 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아쉬웠고, 만약에 라이오스랑 만났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면 죽이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 피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라이오스를 죽이지 않았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이제 그 만난 사람이랑 잘 말로 잘 얘기하고 지나간다던가. 아니 너무 어이없게 죽어서. 라이오스가 그렇죠, 삼거리에서 그냥 다들 조용히 피해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굳이 이제 싸움을 붙여서 나와 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제 아주 잘 해줬는데, 운명을 피하려고 다른 선택을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이디푸스는 결국에 맨 마지막에 그 운명을 수긍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또 자신만의 어떤 선택으로 삶을 또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선택을 하죠? 수긍. 저도 수긍이라고 해요. 수긍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긍에서 아예 진 건가요? 졌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뭔가 스스로 속죄하기 위해서 마을을 나가고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자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각이,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 덜 깨어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 흔들림이 많은 사람, 무엇일까요? 간단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강단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 좋아요. 자기 행동에 있어서는 어때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책임을 아는 사람. 저는 질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질 줄 아는 사람. 좋아요. 오이디푸스 안에서 이게 안티고네랑 연결돼 얘기할 때 더 재밌는데, 크레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좀 오이디푸스 왕만 읽으면 어느 정도 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티고네를 읽으니까 조금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좀 다혈질인가 싶고 네. 좀 네. 생각보다 약간 둘이 그게 격이 커서 약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둘이 격이 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권력에 본인이 직접 몸을 담그고 있지 않을 때와 직접 권력에 몸을 담그고 시간이 흘러서 고여 있을 때의 차이가 생긴 거죠. 약간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조금 크레용은 그 권력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을 때는 조금 그냥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올곧은 청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권력에 몸을 담고 점점 노쇠해져서 자기가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하는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고지식하고 그런 좀 노인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서연이랑 가을이 주변에? 제 주변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을 봤는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 아니, 아니, 조금 아니. 미세한 느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크레온이 약간 서연이가 말한 것도 맞는데 약간 권력에 담궈지기 전에는 좀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말할 수도 있었고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압박감도 있을 거고 이제 권력도 생기고 이제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위험.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오 카스테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남편이래. 오이디푸스를 되게 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오이디푸스가 불안해할 때도 그 신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오이디푸스를 계속 진정시켜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오이디푸스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과 내가 두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아. 이러면 그 순간 내가 정말 아니겠지. 비슷하지만 아니겠지. 정말 아닐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했는데 맞대. 하면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부끄러움? 아니면 뭐 회피? 뭘까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그리고 약간 제 자신이 좀 더럽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버리고 애가 태어났을 때 버려라
했었을 정도면 적어도 15살 이상의 차이가 날 텐데 여성으로서. 그러면 평상시에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관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완전 초연상녀잖아요. 다들 이렇게 오이디푸스 하면 황정민 선배를 생각하게 되는데 워낙 그게 세니까.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젊은 남자와 조금 나이가 있는 중년 여성의 가정이란 말이죠. 왕권이지만 권위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남편의 말을 잘 따르다가 아내가 화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이 아내한테 비우고 오히려 더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 아 이오카스테가 좀 더 이렇게 잡아서 살 것 같아요. 네. 오이디푸스를. 밖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조금 더 그 관계로 봤을 때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의 관계로만 봤을 때는 이오카스테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의 조력자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이디푸스는 좀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오카스테는 옛날에 라이오스랑 같이 같은 왕위에 있었고 현재도 계속 여왕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오이디푸스를 옆에서 좀 조력해주지 않았을까. 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이기도 하고 또 젊은 남자의 혈기를 귀엽게 볼 때가 있었을 것 같고, 마치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를 잘 해주는 되게 부드러운 아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오이디푸스를 칭송하잖아요. 스핑크스의 어떤 수수께끼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준 네. 신이 보낸 수호자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리스펙이 있지 않았을까. 이오카스테 역시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근데 사실 구멍이 뚫렸다는 게 어떻게 뚫린 건지 잘 이해가 상상이 잘 안 가죠. 약간 이렇게 관통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통된 것 같고, 관통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끈을 넣어서 네. 어디에 매달아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네네네. 그래서 끈이 들어갈 정도면, 그리고 그 당시에 끈이면 지금의 뭐 밧줄? 지금의 밧줄이랑 또 다르겠죠. 그걸 만드는 기술력 자체가 얇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뚫는 것도 지금처럼 뭐 무슨 피어싱 건처럼 툭 하면 탁 되는 게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정에다 이렇게 망치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정에다 망치질을 했으면 파상풍이 생기진 않았을까? 여기에 뭐 검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러면 얘가 커가면서 제대로 못 걸어 다녔을 텐데 또 핍박이 있지는 않았을까? 얘는 방어 기제가 있지 않을까? 나를 되게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돌질 않을까 눈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절뚝거리면서 걸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같이 이오카스테랑 생활을 할 때 여기 발이 안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지 그러게요. 의심이 들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흉터이기 때문에. 혹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런 모습 역시 전혀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너무 뭐 하늘이 보내준 사람 같아서 이게 콩깍지처럼 씌어가지고 안 보인 걸 수도.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의 어떤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을 때 퍼즐이 하나씩 껴 맞춰지면서 이 사람 내 아들이구나가 된 게 아닐까. 근데 너무 깜찍해. 그럴 수 있죠. 가은이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구멍이 뚫렸다고 못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거기도 하고 크면서 뼈도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붓고 그래서 걸어 다닐 수는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선생님 말처럼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던 나머지 그냥 발의 흉터 정도는 뭐 괜찮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오는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눈이 뽑힌 아버지를 보면서 달려가서 안아주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 어렸을 때 그걸 본 건데, 그래 오이디푸스는 떠나기 전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하면서 자기의 딸들을 안을 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딸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고 저였으면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당시 나이에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어쨌든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너무 어린 나이에 가니까 그냥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아빠인데 오이디푸스가 지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흘리고 있는데 딸들아 이리 오렴 하면은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간다면 이 아빠는 어떤 아빠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가면은 정말 좋은 아빠였지 않았을까. 딸들 잘 챙겨주고 딸을 위해서 막 열심히 놀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오이디푸스는 평상시에 성격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가족한테 있어서 가정적인. 따뜻한 사람. 오이디푸스를 꼭 되게 나쁘고 악한데 고집스러운 사람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얘기를 해야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더 얘기를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오이디푸스 작품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예언자가 왔었을 때도 그 일에 대해 묻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파고 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질문.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요?